빈뇨,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거죠. 급박뇨, 소변을 급하게 보러 가는 거죠. 남들이 다 패스하는 시험을 패스하지 못했을 때 상실감 크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비뇨 생식기 클리닉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정재민입니다. 5세 이후에도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자는 동안에 소변을 흘리는 증상을 가진 경우를 야뇨증이라고 합니다. 월 2회 이상 야뇨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인 원인인데요. 엄마, 아빠가 모두 야뇨증이 있었던 경우에 약 77%가 야뇨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빠만 혹은 엄마만 야뇨증이었던 경우는 한 44%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둘 다 괜찮았는데 아이는 야뇨증을 가지는 경우가 한 15%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ADH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낮에는 분비가 적게 되다가 밤에는 많이 됩니다. 근데 낮에도 밤에도 모두 낮게 나오는 경우에 소변이 농축되지 않아서 소변량이 많아져서 그것을 밤에 흘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각성장애가 있는데요. 소변 보고 싶은 느낌이 있으면 아이들이 각성을 하는 경우에는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갑니다. 각성을 하지 못하면 자면서 그냥 오줌을 흘리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방광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소변을 담지 못하는 경우에는 밤에 지르게 됩니다. 방광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또 다른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빈뇨,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하루에 4번에서 7번 정도 소변을 보는데요. 7번 이상 소변을 보러 간다, 빈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급박뇨, 그럼 어느 정도 좀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소변을 급하게 보러 가는 거죠. 혹은 소변 볼 때 아프다든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세 소아 아이들의 약 15%가 야뇨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0세가 되면 한 10%, 그래서 매년 15%씩 좋아집니다. 야뇨증 아이들이. 가장 무서운 말이 놔두면 다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계속 낫지 않거든요. 남들이 다 패스하는 시험을 패스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 크지 않습니까? 야뇨증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알람치료도 있고요. 행동치료로는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인데요. 저녁 식사 30분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기 전까지. 대신에 낮에 물을 많이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바로 가지 말고 한 5분이나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다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단기간 내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만은 약을 끊으면 재발될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야뇨증의 대표적인 약물이 항이뇨 호르몬 유사체인데요.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호르몬이라고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성장이라든지 지능 발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보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약물 치료 없이 치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행동 치료를 하는데, 그 행동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약물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행동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야뇨 경보기는 센서를 팬티 혹은 기저귀에 달고 오줌을 싸기 시작하면 알람을 울리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스피커가 울렸을 때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깨워서 소변을 누이고 다시 와서 새로 세팅을 하고 굉장히 귀찮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야뇨 경보기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뇨 경보기가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야뇨증 있는 아이에 의해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도 우울한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훈육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뇨증은 치료를 함으로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시고 아이한테도 낙관적인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명백하게 변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변비를 통해서 방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야뇨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따라서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이 변비를 가지고 있다면 변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기저귀를 빨리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매일 싸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를 바로 떼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저귀는 치료를 시작해서 반응이 있을 때는 빨리 떼시되, 굳이 매일 싸는 아이한테는 기저귀를 계속 사용하여도 괜찮다. 밤에 깨우는 것은 명백하게 야뇨증의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잘 자는 아이를 일부러 깨우는 것은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효과가 되고, 배뇨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근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깨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좋아진다는 말만 믿고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